네. 자 이제 우리 특허권이라는 주제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 심사 절차와 등록 절차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이 파트는 이런 거예요. 특허청에 출원을 했어요. 서류 제출했어요. 특허청에 그리고 인제 출원인이 이익을 위한 제도를 통해서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인제 이거는 주로 이제 출원인을 중심으로 서류도 작성하고 제출하는 거고 또 출원인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는 이제 특허청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출원이 됐을 때 출원한 이후에 특허가 될 때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가?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더 많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변리사 학원에서 이제 강의하거나 변리사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다루게 되는데 우리는 이 과목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심사 절차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 부분은 이제 변리사가 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잠깐 몇 가지 이제 소개하는 정도로만 강의를 했고요. 여기서도 그거 거기서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은 언급은 잠깐씩 하고 가겠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단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강의할 어떤 그런 주제는 아니다. 네.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고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먼저 이제 특허청에서 제가 이제 캡처해 온 건데요. 과거에. 근데 이제 자,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쪽은 조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좀 간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서류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먼저 그 서류가 제대로 작성된지 방식 심사하고요.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원 순서에 따라 실시 심사, 이게 특허를 주는지 마는지 심사관이 심사하는 거죠. 이건 특허청의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꼭 이게 공개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어서 이게 아주 정확한 어떤 순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심사를 통해서 이게 보니까 문제가 없네. 그러면 이제 심사관이 특허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정 등록이 되고 돈을 내면 설정 등록이 되고 설정 등록이 된 다음에 이건 등록이 된 거니까 이제 침해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모아서 다시 등록 공고를 하게 된다. 이게 간단한 이제 프로세스예요. 자, 이번에 조금 더 좀 구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고 뭐 제도에선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론했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그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이제 방식 심사를 합니다. 네, 방식 심사를 합니다. 네, 서류가 보통 제대로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우리 그 출원 순위 있는데 그럼 출원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실체 심사를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래 우리가 심사 촉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심사하다 보면 심사가 너무 적체가 되니까 네, 심사 촉진을 위해서 거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특허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만 심사 청구하도록 해요. 네, 이런 제도가 있어요. 심사 청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 특허 실용 시간에는. 그래서 출원했다고 다 심사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심사, 특허 여부를 심사해 주는 게 아니라 심사 청구를 또 해야 돼요. 네,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사 청구를 안 했다. 이게 이제 기간을 얼마 주고 있냐면 여기 이제 3년이라고 했잖아요. 3년이란 기간. 요거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기간입니다. 3년 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심사 청구를 그 3년 내에 안 하게 되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돌려요. 네, 처음부터 취하는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 간주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심사 청구가 이루어졌으면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심사의 순서와 상관없이 어 우리가 출원했잖아요. 출원한 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출원했으면 그 이후에 출원한 건 특허를 못 받잖아요. 어차피 늦었으니까. 늦어서 특허를 못 받는데 지금 이게 출원이 돼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연구를 하겠죠. 그게 출원돼 있는지 모르고. 그죠?
네, 시간 날라가죠. 비용 날라가죠. 그죠? 쓸데없이. 다른 거 하면 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복 투자,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그리고 이미 추론됐던 거 빨리 공개를 해줘야지, 그걸 보면서 A를 보면서, A-를 계량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빠른 계량 발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발명이 이제 나오는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만방에 다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특허권도 발생이 안 됐는데 지금 이걸 미리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출원인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특허권도 없어서 침해 주장도 못 하는데. 그래서 공개의 대가로서 우리는 뭘 주냐면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특수한 청구권을 줍니다. 보상금을 달라라는 거야. 너가 썼던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 보상금 청구권은 이게 간단히 이해될 부분은 아니어서 이렇게만 얘기할게. 공개의 대가로서 그냥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요런 거를 공개의 대가로서 주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체 심사를 여기서 실체 심사를 합니다. 그죠? 그럼 실체 심사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이건 심사관이 하는 거예요. 심사관이 특허를 줄 수 있는지 판단을 했는데 그 뭘 가지고 거절 이유 가지고 판단합니다. 네. 우리 이 거절 이유를 다시 뒤바꿔 보면 이제 이게 특허 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거절 이유에 해당이 되네요. 해당이 안 되는 거 먼저 볼까요? 만약에 거절 이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특허 결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게 특허 결정과 요게 거절 결정, 이게 최종적으로 땅땅땅 이거거든요. 뭐 인용, 기각 이런 것처럼. 특허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 우리 특허 결정, 거절 결정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허 여부 결정이라고 얘기해요. 네. 특허 여부 결정에서 이제 특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해 주면요. 우리 출원인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특허료를 납부해야 돼.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료 납부한 걸 확인하고 특허청장이 설정 등록 원부에다 기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설정 등록과 함께 이제 특허권이 발생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설정 등록된 걸 모아서 이제 다시 이거 특허가 됐으니까 침해하지 마라고 해서 등록 공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고를 하잖아요. 이게 방식이 다르질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효를 다투는 건 요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요 뒤쪽 얘기는 지금 더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거절 이유에 해당하네요. 여기로 가야죠. 거절 이유에 해당하네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의견 제출 통지를 해요.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서 이거 뭐 진보성 위반입니다. 거절 이유 통지하면서 두 달의 기간을 줄 테니까 의견 제출하세요라고 이제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내 뭐 하는 거야? 의견서, 보정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정서를 제출하고 그거 아닙니다. 심사관님 잘못 이해했습니다. 뭐 이렇게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의견서, 보정서 가지고 그러면 이 거절 이유가 극복됐느냐? 만약에 극복이 됐다면 이제 이쪽으로 가서 특허 결정이 되는 거고 극복이 안 됐다면 이제 거절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절 결정이 되면 이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우리는 3개월 이내 석 달 이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분쟁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 뭐 심결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제 언급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거절 결정 잘못됐다. 네. 그런데 또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 거절 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이내 우리가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나는 심사관이 잘못했다고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래 심사관이 이렇게 보정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보정을 안 했는데 거절 결정을 받고 보니까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냥 보정하고 특허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보정을 하면서 다시 심사를 거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 말고 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면 재심사 청구예요. 다시 심사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거는 심사관이 잘못됐으니까 한번 따져보자. 누가 잘했는지.
누가 맞는지. 요게 이제 심판이라면 재심사 청구는 뭐냐면 이게 불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좋아. 네, 심사관이 원하는 대로 보정할 테니까 내가 보정서 제출하면서 다시 심사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냥 특허 줘. 원하는 대로 보정했잖아. 요게 바로 재심사 청구예요. 요거는 거주결정 불복 심판과 재심사 청구는 택일입니다. 택일.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얘기했어요. 자, 이제 들어가면서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는 심사주의, 무심사주의 얘기가 있지만 다 이제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네.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하죠. 네. 심사 안 하고 특허 주면 네, 가치도 없는 것들이 막 특허가 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심사를 하고 있다.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심사의 시작은 뭐부터? 출원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부터 해야 된다. 그죠? 심사 청구를 해야지 우리는 심사를 해준다. 근데 언제까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럼 심사 청구 순서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심사 청구한 것 중에 이게 급한 게 있어요. 급한 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황이 이게 급해서 얘 먼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대기표 끊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급히 치료해야 될 사람이 어디로 가죠? 응급실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이 이제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예. 응급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이제 죽을 똥 살 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 먼저 이제 치료를 해주겠죠.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 여기 우리 특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심사 제도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심사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 말고 얘부터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만 이게 가능하겠죠? 예, 그 사유가 뭐냐? 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제3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출원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공보를 보고. 이거 가만둘 수 없잖아요. 나는 근데 지금 현재는 특허권이 발생된 상태가 아니니까 빨리 심사해서 특허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긴급 처리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긴급 처리. 예, 긴급 처리를 요하는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거나 이런 경우. 사유를 굉장히 다양하게 기술적으로 이건 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해서 아니면 벤처기업 인증받은 기업의 어떤 발명이라든가 네, 이렇게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빨리 심사를 해줘야 되는 것들 예, 공익상 필요한 것들 이런 경우를 긴급처리를 요하는 경우로 규정해 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우선 심사 신청하면 그거 먼저 심사를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온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제 우선 심사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우선 심사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사관이 이거 먼저 심사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선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먼저 심사해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표에서 봤던 것처럼 특허 여부 결정,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특허 여부 결정을 하고 만약에 거절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거절 이유 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게 우린 적법 절차의 원칙상 그렇고요. 자, 우리 재심사 청구 얘기는 했고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출원일체 원칙은 뭐냐면 만약에 청구항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1항에 A, 2항에 B, 3항에 C가 있는데 얘만 이제 진보성이 없는 거야. 나머지는 진보성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얘네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결점 상태에서만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항이 진보성이 없어요. 그러면 1항을 삭제 보정하지 않는 한 얘를 이 거절 이유를 해소시키지 않는 한 2항, 3항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무결점 상태가 아니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출원일체 원칙. 출원은 한 몸이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얘가 안 되면 얘네들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 all or nothing 룰을 번역한 거야. 네, 요걸 번역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거절 이유가 하나 나왔다. 그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걸 보정하든지 분할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BC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예,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출원일체 원칙. 요 출원일체 원칙은 지금 현재 특허 그리고 실용실험만 적용이 돼요. 디자인 상표는 이 출원일체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원래는 이제 이렇게 특허 여부 결정으로 끝내야 되는데 중간에 내가
취하를 하거나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됐어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럼 취하서 포기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럼 취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없는 거,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취급하는 게 이제 취하 포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보 제공 제도가 있어요. 정보 제공 제도는 뭐냐면, 자, 이게 우리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제3자가 있어요. 제3자가 저 출원이 특허되면 안 되는데 심사관이 과연 저기 진보성이 없다, 신규성이 없다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거 논문이 저기 스웨덴에 있는 학회에서 나온 논문인데 심사관이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러면 특허를 못 받게 하자. 내 경쟁 회사잖아. 라고 해서 어차피 이제 정보 제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심사관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제공받은 심사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야? 이미 벌써 공지가 됐었던 거네? 그럼 신규성 상실, 진보성 위반. 이렇게 거절 이유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제도. 그게 바로 이제 정보 제공 제도입니다. 네, 정보 제공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제공 제도는 제3자가 간접적으로 이제 심사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건 심사 순서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를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추론 공개 제도고 이건 1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공개를 합니다. 네, 빨리빨리 공개를 해줘야겠죠. 중복투자 정복 연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신청을 했다면 그때도 이제 공개될 수 있어요. 이게 요걸 그래서 우리는 조기 공개 신청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신청에 의해서 공개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만방에 이제 지금 출원인의 발명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아직 독점 배타권도 없는데. 그래서 이 공개의 대가로서 이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복투자 정복 연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를 했는데 출원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손해를 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으로서 우리는 보상금 청구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된 다음에 아직 특허가 발생되기 전에 만약에 제3자가 실시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고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면 경고 필요 없겠지만 경고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설정 등록된 다음에 이제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이제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요건이나 이런 건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공개의 대가로서 공개된 다음에 제3자가 실시했을 때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요게 이제 보상금 청구권 제도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등록 절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특허 결정을 받았어요. 그죠? 예, 특허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설정 등록료. 우리가 이제 특허료가 있어요. 근데 특허료가 있는데 이게 설정 등록료가 있고요. 예, 처음 등록받을 때 내는 거예요. 요거는 1년차, 2년차, 3년차 분을 한꺼번에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꺼번에 내는 거. 네. 근데 이제 요걸 우리는 설정 등록료라고 합니다. 이걸 내야지. 특허료 이걸 내야지 우리는 설정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허권이 발생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년차 분부터는 이게 이제 연차료. 그러니까 이걸 특허 유지료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 편을 더 많이 씁니다. 연차료. 1년마다 한 번씩 납부한다 그래서. 이건 미리 한꺼번에 다 납부도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매년 납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차료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4년차 이후에 이후에 이거는 뭐 1년씩 납부해도 되고 뭐 5년씩 묶어서 납부해도 되고 그거는 뭐 본인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1년치는 꼭 내야 되는 거죠. 네, 4년차 분부터 우리 내는 것을 우리는 특허 유지료 또는 연차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 등록료 처음에 이제 특허 결정이 나왔을 때 설정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이 설정 등록료 납부됐던 걸 확인하면서 원부에다가 이름을 기재해 주는 거죠. 이게 직권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요 표현 설정 등록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설정자를 직권에 의해서 이제 직권으로 설정 등록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특허권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설정 등록에 의해서 특허권이 발생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설정 등록된 걸 모아서 다시 공보에 게재합니다. 예, 공보에 게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떤 의미?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야, 이거 특허됐으니까 더 이상 침해하지 마.
알았지? 라고 해서 이제 공고를 다시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공개나 공고의 형식은 다른 게 없는데 아무튼 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그죠? 출원 중에 하는 거고 등록 공고는 등록 이후에 하는 거니까 예, 시점에 따라서 목적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뒤쪽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사실 이제 검색과 관련된 얘기를 앞에서 좀 땡겨서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그냥 책 순서대로 그냥 쭉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 이제 검색과 관련해서 발명 기법 이런 걸 아직 안 했는데 이후에 할 건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사전에 우리가 발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할 때 이렇게 네, 키프리스로 검색을 합니다. 네, 키프리스로 검색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네, 요건 나중에 지금 교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바뀌었어요. 예, 유럽식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엔 이렇게 했는데 비슷해요. 그냥 포맷이 비슷하니까 예, 옛날 거라 하더라도 이런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 이제 그대로 교재는 교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교재를 바꾸게 되면 교재를 바꾸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이렇게 키프리스 검색하면 검색하는 화면 페이지를 캡처해서 다시 올리겠죠. 네. 근데 아무튼 과거에는 이랬고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컨셉은 비슷하다. 네, 바뀌었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를 적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검색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첫 화면인데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바뀌어서 나중에는 다시 그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이제 왜냐면 여러 가지를 쓰면 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 검색식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HBM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HBM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게 찾아준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선행 기술을 찾는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여준 거고요. 네.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지금 현재는 아니다. 예, 요거 이제 바뀌기 전 그런 포맷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큰 틀에선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여기 이제 공보를 샘플로 올렸어요. 이렇게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띄우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게 공개 공보거든요. 예, 공개 공보. 여기 이제 공개 공보 번호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10-2019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번호가 따이는 게 이제 공개 번호고요. 나중에 이제 특허가 된 다음에 이제 등록 공고가 된다고 했죠. 등록 공고는 여기 10- 이렇게 나갑니다. 예,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번호가.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다를 게 없는 거죠. 그죠?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도리어 이제 시점이 다르고 이제 보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중간에 보정된 걸 반영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만 차이가 있지 전체적인 명세서 내용엔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차이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특허가 됐어요. 네, 특허가 됐어요. 자, 만약에 이제 설정 등록이 됐죠. 그러니까 설정 등록이 됐어요. 그럼 특허권이 발생됐잖아요. 근데 이제 발생된 특허권자에게 뭘 보내주냐면 이게 특허증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증서입니다. 증서. 네, 여기 번호 들어가 있고 명칭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이제 그 특허증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특허증은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특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특허권자도 아니고, 예, 이게 특허권자라는 걸 또 입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의 역사적 산물로서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빳빳한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기분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또 발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설정 등록에 의해서 이제 권리가 발생되는 거고 원부에 의해서 이제 권리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특허증은 그냥 증서로서 지금 주고 있지만 이것에 의해서 이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분실했다고 해서 또 특허권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아무튼 상장 받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제 기분을 좋게 하는 거고 그러면 발명 의혹을 고치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둔 거니까 네, 계속 특허증을 주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부터 이제 특허권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특허권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